오늘 조선별란사는 정유 삼융의 대표인 김한로가 심정을 몰락시킨 신묘3간입니다. 우선 신묘3간이 나오게 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성품이 포악하고 도리에 어긋나 정치를 돌보지 않고 연회를 베풀어 즐기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이긋돈, 유자광, 윤필상 등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어 세조를 비난했고 또 김종직의 문인 김일손이 이를 사초에 기록했습니다라고 무고를 해서 김종직을 부관참시하고 김일손 등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이로써 성종이 양성했던 당대의 이름난 선비가 모두 사라졌는데 이를 무우사화라고 하며 무우사화 몇 년 후에 다시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가 교만방자하고 투기를 하여 불손하게 굴었던 일이 많아 성종이 사약을 내려 죽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즉위 후 10년인 1504년에 어머니를 추승해 왕으로 삼고 폐위되어 죽었을 때에 그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윤필상, 김갱필 등 수십 명을 죽이고 한 명의 정창손 등은 부관참시했으며 그 자손들과 친족들은 유배를 보내거나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 잔인하고 포악함이 이를 데가 없었으니 무우사화보다 더욱 격렬했는데 이것은 신수근, 임사홍 등이 악행을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연산군의 음란함과 잔악함이 날로 심해져서 양가 부녀자를 겁탈하고 기생과 풍악을 매일 벌여놓았으며 어진 인재를 모두 내쫓고 환관 김자원에게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에 1506년에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자순퇴후 윤씨의 조칙을 받아 연산군을 폐위하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중종으로 세우게 됩니다. 중종 즉위 초기에 신수근을 연산군 때에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굴었다는 죄명으로 주살하고 왕후를 신수근의 딸이라고 폐위시키자 김정, 박상 등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행, 권민수 등이 김정 등을 죽이고자 했으나 영의정 유순과 좌의정 정광필 등이 구원하는데 김정 등은 끝내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종은 조광조를 신임했는데 조광조는 사람됨이 영민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으며 학식이 깊고 넓어 대사원이 된 지 3개월 만에 온 나라의 백성이 그의 공평함을 칭송했습니다. 또한 소학의 가르침을 창성하게 해서 풍속을 바로잡고 김정, 김식이자, 김구, 기준 등 여러 어진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러나 남권, 심정 등이 조광조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무고해서 조광조는 능주로 유배를 가고 얼마 후 죽임을 당하며 김정, 김식 등 수십 명을 관직해서 내쫓아 귀양을 보냈습니다. 남권, 이유청 등이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고 김전이 영의정이 되어 현량과를 폐지하고 어진 선비들을 내쫓고 소인배를 관직에 나아가게 했으니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조선 11대 중종 26년 신묘년 1531년에 정권을 잡은 김한로에 의해 처형된 세 사람, 즉 심정, 이양, 김극복을 신묘3간이라 했습니다.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죽임을 당한 후 송사련이 좌의정 안당이 반역을 도모하였다고 무고하여 죽이고 그 가족도 모두 멸하니 이를 신묘사화라고 합니다. 심정, 이양, 김극핍 등이 조정을 마음대로 하고 대규모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신묘3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종 때 기묘사화가 일어난 후 남권, 심정 등이 정치적으로 독점했으나 중종 22년에 남권이 죽은 후 심정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양과 김극복이 모여들어 자기들과 반대되는 무리를 몰아냈는데 그중 이양은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지방의 장수들에게 뇌물에 따라 자리를 정해주었기 때문에 지방의 첨사나 만호의 자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심정. 심정은 중종만정에 참여해 전국 공신에 책록되었는데 기묘사와 당시 남권, 김전, 홍경주 등과 사건을 일으킨 인물로 지목되지만 사실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중종이었습니다. 경서 해석과 역사에 밝았으며 학문상으로는 관학파 유효자였는데 교묘하게 꾀를 잘 써서 꾀주머니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꾀로 흥한 자 꾀로 망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 당시 공신이었던 심기령의 증손으로 1495년 사마시에 합격해 생원이 되고 1502년 별시 문과에 급제했으며 무오사화, 갑자사화 등을 극적으로 피했습니다.
1503년 수찬을 거쳐 1506년 중종 반정이 터지자 가담하여 전국공신 3등으로 화천군에 봉해졌으며 1507년 김공저와 조광보가 연모를 일으켰다며 남곤, 김전, 김극성 등과 함께 폭로의 상을 받았습니다. 1509년 성천부사 등 외직을 전전하다 1515년 이조판서까지 승진했으나 3사의 탄핵으로 물러났는데 그 뒤를 이어 이조판서가 된 사람이 남곤입니다. 1518년 형조판서에 물망에 올랐으나 조광조 등 살인파의 비난 및 이 조판서였던 안당 등의 겁으로 임명받지 못했는데 이후 우여곡절 끝에 형조판서를 지냈지만 조광조 일파의 탄핵으로 파직을 당합니다. 전국 공신명단에서도 삭탈당하자 원한을 품고 김전, 홍경주 등과 기묘사화를 일으켜 사류를 모조리 숙청할 계획을 세웁니다. 1519년 한직으로 물러났다가 조광조 등이 위훈삭제를 요구하여 반정 공신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자 경빈 박씨를 통해 유언비어를 궁중에 퍼뜨리고 홍경주 등과 모의해 기묘사화를 일으킵니다. 1522년 비변사 제조, 1527년 우의정에 이어 남곤, 김전 등과 함께 정권을 장악했으나 1527년 영의정 남곤이 죽고 김전마저 죽은 뒤 좌의정, 화천부원군에 올라 이항과 김극핍을 두고 권력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뒷날에 인종이 되는 세자의 누나 효혜공주의 시아버지인 이조판서, 김한노와의 경계는 이때 더욱 격렬해졌는데 이행 등과 함께 대신과 육조 간원을 총동원하여 김한노를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직후 경빈 박씨가 동궁을 저주했다는 작서의 변사건이 터지면서 경빈 박씨 파로 몰려 김한노의 사주를 받은 대사원 김근사, 대사관 권혜의 탄핵으로 평안남도 강서로 귀향을 갔습니다. 결국 이항, 김극핍과 함께 신묘삼간으로 지목된 데다가 김한노의 탄핵으로 경빈 박씨의 뇌물을 받았다는 제목을 뒤집어쓰고 사사되었습니다. 김한노 때문에 몰락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원수놈의 김한노를 연발하다가 죽었는데 김한노가 죽은 뒤에도 살인의 미움을 받아 사면 복권되지 못하고 소인의 대표적 인물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두고두고 욕을 먹었습니다. 심정은 남곤 못지않게 청렴했으며 자기 가족은 끔찍이 챙겨 형제간의 우위는 지극하여 공경에 처한 동생 심미를 끝까지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유배지에 있을 때 변방의 만포 첨사로 있던 장남 심사손이 여진족에게 살해됐다는 비보를 접하고 차남 심사수는 아버지의 일로 국문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다가 결국 절명했습니다. 그러나 손자 심수경은 처신을 잘해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는데 심정은 조선시대 내내 간신의 대표로 남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 두문불출하던 김한노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좌부승지 유님 대사원, 김근사, 대사관 권위의 정원 채무택 등과 함께 좌의정 심정을 탄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한노는 심정을 몰아내고 나면 기묘사화 때 억울하게 당한 선비들을 복권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사원부와 사간원의 관료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대사원과 대사관께서 심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세요. 김효년 사화를 주도하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내친 죄를 물으셔야 할 겁니다. 특히 주상께서는 정함의 사사를 후회하고 있어요. 심정의 죄는 임사홍의 간사함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항, 김극핍과 함께 삼간으로 몰아야 합니다. 김한노와 유님은 마지막 남은 정적인 심정을 몰아내기 위한 계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530년 조정에는 진은혜로 비견될 수 있는 심정파, 권력을 눈앞에 둔 김한노파, 여명처럼 떠오를 기회를 노리는 윤원영파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윤원영, 임백령 정난정은 일단 김한노파에부터 심정을 제거하고 훗날 김한노와 유님을 몰아내려는 이른바 중국의 국공합작과도 흡사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중종 25년인 1530년 11월 성세창이 뇌물죄로 구금되는 것이 신우탄이었는데 3사에서 심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이때까지도 심정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극핍과 이항이 배척받고 성세창이 이미 의금부에 갇혀 싸웁니다. 심정은 이들의 괴수이옵니다. 그런데 괴수는 놓아두고 다른 자들만 죄줄 수는 없사옵니다. 심정은 지난날 남곤과 더불어 기묘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를 죽여 싸웁니다. 특히 경빈 박씨가 세자를 저주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발각될까 두려워 박씨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김근사 등은 미리 준비한 대로 장문의 상소를 올렸는데 김한로 일파는 중종이 조광조와 경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허점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횡포에 맞서 간언을 한 죄로 1504년 전라도 완주 고산현으로 유배되었던 청렴한 대신 김급핍이 연루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심정은 평안도 강서, 성세창은 강원도 평해로 유배하고 김급핍, 이항도 원지로 유배하라. 꾀주머니로 불리며 자신에게 거추장스러웠던 사람들을 탄핵해왔던 심정은 이렇게 자신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 종말을 고하고 말았는데 그는 1531년 12월 이항과 함께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한로에 의해 신묘삼간으로 몰린 김급핍은 심정과 친했지만 수족은 아니라고 항변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단식하다 1531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삼간으로 몰렸던 3명 중 유일하게 1537년 관작을 돌려받고 정평이라는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신묘삼간에는 빠졌지만 이때 유배된 성세창은 1537년 김한로 일파가 문정왕 후에 폐위를 계획하다 발각나 몰락하면서 복관되었습니다. 성세창은 대사헌 형조 2조 예조 판서를 두루 거쳐 의정부 우찬성, 좌찬성, 우의정, 좌의정,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다 1545년 을사사화 때 황해도 장현으로 유배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정 일파를 제거한 김한로는 무관의 제왕이었는데 좌의정 심정이 있던 자리는 김한로의 사면을 주청했던 우의정 이행이 차지했고 우의정에는 장순손이 올랐습니다. 영의정 정광필과 좌의정 이행은 김한로의 복권에는 미운적이었는데 그것은 김한로의 인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로는 얼마 되지 않아 예조판서에 올랐고 윤임은 병조판서를 차지했는데 조정의 실권을 잡은 김한로는 좌의정 이행을 한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했던 영의정 정광필과 이행은 자신들이 불러들인 김한로에 의해 각각 경상도, 김해와 평안도 함정으로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김한로는 당여인 허항, 채무택 등과 상응해 큰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키고 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참판 유난이니 중종께 아뢰어 김한로와 허항, 채무택에게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해 이들이 정일삼 흉이 됩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정일삼 흉의 대표인 김한로가 심정을 몰락시킨 신묘삼간이었습니다.